님께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네, 나는 솔로 32기. 정말 말도 많지 않고 탈도 많지 않았던 나는 솔로 기수였는데요. 원래 웬만하면은 되게 소개를 할 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번 기수는 정말 역대급 노잼 기수라고 하죠. 이게 되게 돌싱 특집은 사람들이 다들 못해도 중박 이상은 친다라고 했었었는데, 이번 기수는 정말 너무너무 재미도 없고 그런 기수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리뷰를 계속 하면서 텐션 올리기도 솔직히 조금 힘들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독자분들한테 재미를 드려야 되는 직업을 가졌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텐션 올리고 상철님 악기 연주 같은 것도 따라 하면서 어떻게든 조금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나 진짜 이번 기수 리뷰로 그래도 리뷰 조회수 10만까지라도 뽑아낸 게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대견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기수 31기 그 역대급 그 기수 때는 조회수 막 40만씩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오히려 그때 40만 나온 거보다 이번 기술 리뷰하면서 10만씩 나왔던 게 저는 더 뿌듯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도 많지 않고 탈도 많지 않았던 기수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돌싱 특집 역사상 가장 최단기간으로 끝난 기수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솔로 매니아들이 많은데 돌싱 특집을 안 본 적은 처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게 보다가 저도 솔직히 저는 리뷰를 해야 되니까 방송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좀 보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보면서도 딴 생각, 방송을 켜놓고 보는데도 딴 생각이 든 적이 많았었어. 그리고 계속 이제 다른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대급 기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면서 이제 이입이 돼가지고 보자마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자마자 리액션이 확 나왔던 거는 이제 영자님이 마지막에 너무 그 남자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약간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만 조금 찐텐, 그리고 약간 경수님이 자기 그 아드님이 자기를 안 찾아서 다행이라는 그 발언을 했을 때 약간 이 두 부분 정도에서만 이제 찐텐이 나왔고, 다른 부분들에서는 저는 솔직히 조금 억텐이기는 했거든요. 솔직히 방송했습니다. 방송하려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조금 억텐을 조금 불린 게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저의 이제 고백을 시작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일단 제 마지막 방송 리뷰는 원래 이렇게 디테일하게 방송을 켜놓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마지막 방송을 보고 왔고 라이브 방송까지 보고 원래 오는데, 마지막 화 리뷰 때는 이게 낫솔 제작진분들이 마지막 화 라이브를 이제 비공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그냥 정속으로 보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은 2배속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마지막 방송 라방을 실제 라방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청을 해야겠더라고요. 너무 치사한 것 같아. 낯설 제작진들 무슨 뭐 그런 거를 비공개를 하고 있어. 그래서 라방은 이제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제가 그 생방을 못 봤다 보니까. 그래서 라방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그 본방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총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32기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이번 기수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어요. 알파남이 되고 싶었던 하남자들 특집. 지금 남자들을 보면은요, 짜치는 행동을 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 기수예요. 이게 딱 봤을 때 이 남자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남자들이 한 분도 안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 기수마다 그래도 이 남자 자체는 되게 상남자다라고 느껴졌던 남자들이 그래도 한두 명씩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수 남성분들은 그래도 이 남자 되게 남자답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남자들은 없었고, 다 자기 스스로를 남들한테 소개를 할 때 되게 상남자라는 식으로, 멋진 남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알파남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직업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번에 라방 때 살을 쪽 빼서 나오셨는데 이제 살 빠지니까 더 얼굴도 작아지고 확실히 잘생기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약간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영수님이 느끼는 것 같아. 보통의
남성들은 이런 거를 아예 못 느끼고 일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냐면은 여자들이 20대에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자들은 솔직히 진짜 너무 상상 이상으로 못생긴 게 아닌 이상은 평타만 쳐도 20대 때 남자들이 웬만하면 다 오구오구 해주고 어딜 가나 사랑을 받고 어딜 가나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가 받는 게 거의 당연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30대가 되고 30대 중반이 되고 40대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없어지는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우울증이 오는 여자들도 많고 이제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여자들도 많고 정신을 끝까지 못 차리고 영자님처럼 끝까지 남자한테 이제 갑질을 하려는 여자들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영수님이 지금 이번 나는 솔로에 와가지고 현실의 벽을 아주 시게 느끼고 가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영수님이 언제 이런 영식님 같은 남자랑 경쟁을 해가지고 져봤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리뷰를 하면서 영수님은 이번 기수 남자들을 보자마자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와, 나 완전 개탔네. 와, 이 새끼들 다 족밥들 아니야? 약간 이 생각을 솔직히 했을 거예요. 자기 직업에, 자기 키에, 자기 외모에, 자기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여자들이 수준이 있고 자기가 여태까지 경쟁했던 남자들이 수준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내가 양민학살 가능하겠는데 하면서 여자들한테 자기가 20대 때 썼던 방식으로 어필을 해버렸습니다. 영수님은 항상 젊었던 시절에 자기가 골라서 만나는 연애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나 쟤랑 얘기해보고 너한테 올게 하면은 충분히 다 먹혔을 거예요. 실제로 이 영수님이 썼던 전략은요, 지지난 기수 30기 영수님, 존잘남 영수님이 썼던 전략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자기한테 어느 정도 마음 있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너 그럼 쟤랑 경쟁해봐, 경쟁해서 이기면은 내가 너 만나줄게, 약간 요 정도의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 기수 경수님도 약간 비슷한 전략을 썼었고 인기 많은 남자들은 어느 정도 쓰는 전략이야. 그래가지고 영수님이 뭐 말주변이 없다 어쩐다 하는데 영수님이 저런 식으로 여자들한테 돌직구로 나 지금 얘도 마음에 있고 쟤도 마음에 드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좋아할 수도 있어? 이런 전략을 영수님이 한 7, 8살만 어린 상태로 낯설에 나왔어도 충분히 먹혔을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인터넷 방구석에서 정신승리하면서 남자는 와인이다, 남자 와인론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남자가 돈이 많고 뭐 키 크고 잘생기고 이래도요 나이는 못 속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성분들한테 맨날 말하는 게 그거잖아. 너네도 고점 매도를 하고 싶으면은 내가 최고점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최선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면 남자도 앞자리가 4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게 지금 영수를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영수님을 보면서 영수님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회계사에다가 아무리 금수저 집안이면 뭐예요. 여자들 입장에서 영자도 영수랑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이가 보인다고, 약간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영수님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여자들이 보통 저거 겪는 일인데 영수님은 남자인데 젊었을 때 너무 잘 나갔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이게 충격이 크잖아. 이제 저 같은 남자들이나 일반적인 평범한 남자들이나 못생긴 남자들이나 다 보통의 남자들은요 20대 때 한없이 밑바닥입니다. 그 누구도 20대 남자한테 신경을 써주지 않아.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20대 남자들은 무관심이 익숙해요. 졸라 익숙해. 내가 무슨 진짜 엄청난 짓거리를 하지 않는 이상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여자한테 다가가지 않는 이상 여자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고, 내가 먼저 무언가 어떤 사건을 터뜨리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뤄내지 않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을 안 갖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영수님은 젊었던 시절에 거의 여자와도 같은 인생을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가 거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면 나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왜 이 여자들이 나한테 안 넘어오지? 약간 이런 그 현타가 많이 왔었던 것 같다고 저는 보여졌어요. 그래서 영수님은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알파남이 되고 싶었던 남자들 특집이 아니라 알파남으로 돌아가고 싶은 남자였고 그리고 이제 영우님 같은 경우에는 군인 출신이시고 앞으로도 다시 군인을 할 거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는 알겠는데, 솔직히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많이 보기는 했었잖아요. 우리가 뭐 이 여자한테 갔다가 정숙님한테 원래 거의 올인식으로 했다가 정숙님한테 얘기할 때는 난 너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했었으면서 정희님한테는 항상 정희님이 있었다라고 나중 가가지고, 심지어 그 사이에 영숙님도 있었죠. 영숙님이 영우님은 정숙님 바라기 아니에요? 정숙님을 위한 소나무 아니었어요? 라고 하니까
아 그래도 소나무도 장가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희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었잖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지금 정숙한테 까이고 영숙한테 까인 다음에 정희님한테 간 거잖아요. 제가 지금 영호님이랑 정희님은 지금 실제 현커입니다. 현커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 영호님은 지금 1순위, 2순위한테 다 까여가지고 지금 3순위한테 가가지고 되기는 한 거잖아.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덜 죄송한 게 뭐냐면 정희님도 사실은 영호님이 1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쌤쌤이기는 해요. 둘 다 거의 쌤쌤이기는 해가지고 결국엔 영호님이랑 정희님은 최종 커플이 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만남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라방에서 보니까 두 분이 잘 어울리긴 하시더라고요. 영호님도 이제 라방에서 살을 많이 빼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살 빼니까 확실히 사람이 훨씬 훤칠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빨리 살을 빼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식님이 이번 마지막 화에 거의 그냥 도파민을 책임지신 분인데, 제가 지난주 리뷰 때 그랬잖아요. 영식님이 지금 영숙님한테 하는 가스라이팅은 정말 하남자들이 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이게 영식님은 이번 주 방송에서도 끝까지 영숙님이 예쁘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영숙님이 예쁘다고 인정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면서도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할까? 아니 저 사람 대체 왜 저렇게까지 영숙이를 깎아내려야 하는 거지? 아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제가 무슨 뭐 영숙님을 딱히 막 좋아하고 그렇다고 뭐 싫어하지도 않지만 내가 영숙님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너무 화딱지가 나더라고. 영식님이 지난화 예고편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내적 이상형과 외적 이상형. 영식님이 영숙님한테다 대고 내 외적 이상형은 순자다. 근데 내적 이상형은 영숙이 너다. 그래서 나는 영숙이 네가 예뻐서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너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 기고만장해지지 마라. 나는 네 외적인 외모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마인드, 나는 네 마인드 하나만 보고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외모를 보고 선택할 거였으면 순자를 선택했지.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알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영식님은 첫인상 선택에서 외모만 보고 하는 선택에서 영숙님을 선택했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영숙님도 그게 의아했었나봐. 그래서 이번 방송 때 영숙님이 영식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근데 영식님은 첫인상 투표 때도 나를 선택했었잖아요. 그건 왜 선택한 거예요? 라고 하니까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하면서 내가 안경을 쓰긴 했는데 내가 시력이 안 좋아. 또 덱스놀이를 하기 시작해. 내가 또 너무 직설적이었나? 나란 남자, 나 같은 부산 상남자는 이렇게 없는 말을 못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영숙님을 또 계속 후려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거는 사실 잘생긴 남자가 해도 여자들이 피가 거꾸로 솟을만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영식님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되게 잘생긴 타입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저보다는 잘생겼지만. 근데 이런 남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서 여자들한테 이제 남자들이 뭐 포르노 좀 그만 봐라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남자 주인공들은 되게 존잘 남배우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섭외해 놓고 솔직히 여자 주인공들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입이 잘 안 될 만한 배우들을 데려다 두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무슨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또 그러잖아. 저 여자 배우가 얼마나 예쁜데 무슨 뭐 그러냐고 하면서 되게 그 여자 배우를 되게 올려쳐주잖아. 근데 남자들이 그런 여성향 판타지 드라마를 봤을 때의 느낌을 여자들이 지금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여자 배우 이름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여자 배우들 중에 너무 동양적으로 생긴 일반적인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만한 타입의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을 맨날 여주인공으로 놓고 하니까 남자들이 드라마가 재미가 없잖아. 존잘 남배우들 둘이서 그런 평범하게 생긴 여배우한테 막 미쳐가지고 막 구애를 하는 게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솔로를 볼 때 남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봤을 때 그 느낌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식님이 나와가지고 자꾸만 그 영숙님한테 외모 후려치기를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영식님은 자기도 옷을 못 입어요. 봤을 때 옷을 잘 입는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머리 스타일 같은 것도 약간 벌칙머리 같은 걸 했었다니. 아니 그 저거 5대5 가르마 언제적 저거 도깨비 공룡
공유머리잖아요 저거. 저걸 해가지고 와가지고 안경 같은 것도 무슨 뭐 자기 얼굴 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안경을 써가지고 안경테가 막 이렇게 부서지려고 그래. 거의 이렇게 들려가지고 안경테 각도가 거의 막 90도를 넘어서 거의 180도 가까이로 휘어있어.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여자 스타일 봐. 난 여자 외모가 가장 중요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이 이제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외모가 아주 특출난 영숙님이 애도 없어. 심지어 영식님은 14살짜리 아드님까지 있단 말이야. 이런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영식님이 계속 영숙님을 외모로 후려치고 막 계속 내가 너를 선택했던 거는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 너 오해하지 마. 라는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영식님이 계속 나는 솔직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또 순자님을 꼬시려고 순자님한테 들이댔을 때는 영식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영숙님 같은 스타일이랑은 안 맞아 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졸라 웃긴 거야. 아니 순자한테 가서는 영숙이 같은 그런 처세를 하는 여자는 별로라고 해놓고 영숙이한테는 이제 와가지고 나는 너의 외모가 마음에 든 게 아니라 너의 그런 처세라든지 어떻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게 마음에 들었던 거야. 오해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기괴한 거예요. 순자님한테 얘기할 때는 뭐 나는 부산 남자라서 거짓말 같은 거 못하고 나는 결정 같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영숙이랑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자기 바로 마음 정할 수 있다고 해놓고서는 바로 말하기는 무슨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한참 동안 생각하고 순자님한테도 막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너 그렇게 멀리 사는데 하면서 순자한테 돌직구로 도저히 말을 못하겠으니까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는 식으로 막 눈치까지 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또 영숙님을 볼 때 영숙님이 자기한테 넘어올지 말지 아리까리 할 때는 되게 외모 칭찬을 또 했었단 말이에요. 단발머리라도 좋다. 그리고 영숙님이 너무 세련돼서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외모 칭찬을 했었단 말이야. 외모 칭찬을 했었다가 영숙이가 다 넘어오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외모 열등감이 저는 발현이 된 거라고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 잘못하다가 내가 얘한테 외모 칭찬을 해주고 이 여자가 자기의 외모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날 나를 떠나게 될 것 같다. 이거를 본능적으로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이번 라이브 방송 때도 죽어도 예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주더라고요. 영숙님이 이번 라방 때 나와가지고 울먹울먹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진짜로 내가 예쁘다는 생각을 막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내가 남자친구고 이러면은 오히려 옆에서 토닥토닥 하면서 제 눈에는 우리 영숙이가 제일 예뻐요 라고 해줄 것 같아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영숙님이 돼지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100 몇십 킬로 나갔던 시절에서 너무너무 뺐는데도 그 외모 정병이 다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저렇게 예쁜 외모를 가지고도 외모 정병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안쓰러워. 그러면은 저라도 옆에서 계속 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예쁜데 네가 나는 솔로 나온 역대급 여자들 중에 제일 예뻐. 실제로 안 예쁘더라도 사랑하면 난 그렇게 말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걷다가 대놓고도 끝까지 예쁘다고 말을 안 해. 끝까지. 그래서 나는 저런 걸 보면서 영식님의 오히려 낮은 자존감이 보였어요. 내가 만나는 여자가 너무 예쁘고 출중하다는 걸 알아서 밖에 나가서 함부로 이제 자신의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게 되는 순간 나를 떠나게 될 것 같다. 이거를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레드선인가 레드필 이론이랑 비슷하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게 레드필 이론에서도 여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는 말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나보다 잘난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여자들은 그 남자한테 가게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방구석에서 애나 보고 소나 키우고 그래야 된다라는 게 그 레드필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식님이 약간 레드필 추종자 같기도 하면서 조금 그랬습니다. 저 둘은 약간 위장 커플 같아요. 오래 못 간다 봄.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이 약간 반반인 게 이거는 저도 확정 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영숙님이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뚱뚱했던 시절에 그 외모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외모 정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는 기준이면은 찐으로 나는 영식님을 좋아해야 돼 라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자기 암시 같은 거를 계속 걸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약간 그 심포도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심포도처럼 영수나 경수 같은 저런 잘생기고 키 크고 영식님도 키는 크지만 어쨌든 간에 잘생기고 잘 나가는 남자들은 얼굴
몸값을 할 거야. 그래서 원래 나는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게 꿈이고 나는 남편이랑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이기 때문에 나는 내 속을 안 썩일 남자, 그럴 남자를 원해. 나는 그런 어수룩한 남자를 원해. 그런 남자를 나는 만나야만 돼 라고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식 정도가 내 속을 썩이지 않을 정도의 남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영식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영식님이 진짜 신나가지고 지금 순자님이나 영숙님 같은 수준의 외모를 가진 여자를 언제 만나보셨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신나가지고 덱스놀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저거는 덱스놀이가 아니에요. 덱스님은 솔직한 상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덱스놀이도 아니고 저거는 이상한 갑질을 하는데 거짓말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덱스놀이를 하더라도 이 여자들을 다 올려쳐주면서 아, 너 너무 예쁘고 너 너무 매력적인 여자고 너는 너무 뛰어난 여자야 라고 상대를 리스펙해주면서 덱스놀이를 하면은 그거는 정말 아우 저분 신났구나, 저분 뭐 언제 저런 위치에 있어 보겠어 하면서 저도 웃으면서 리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식 덱스님 나오셨다 하면서. 근데 솔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여자들을 되게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러면서도 되게 부산 상남자인 척을 하려는 모습에서 굉장히 짜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철님도 이제 알파 남인 척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이번 라방 때 나 사실 설거지도 다 해봤고 집안일도 다 해봤어요 라고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기도 다 구워봤다고 하시고, 영철님의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나 이 정도까지 대우를 받았던 남자다라는 거를 여자들한테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공작새가 자신의 이제 꼬리를 자랑하듯이 공작새 날개를 폈던 거예요. 영철님은 나 원래 여자들 만나면은 여자들한테 이렇게 대우받았던 남자야 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줄은 몰랐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오셔가지고 아유 저는 원래 다 해봤어요, 저 집에서 설거지 다 해봤고요, 고기도 다 구워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다 지금 다 알파남이 되고 싶었던 거고, 진짜 다 해봤다 했어요? 그럼 그런 거짓말 왜 했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리고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광수님은 멋지고 이제 젠틀한 남자기는 한데 테스토스테론보다는 약간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하셔가지고 광수님도 그 알파남이라고 볼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약간 그 여자들이 아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은 돈도 잘 벌 것 같고 속도 안 썩일 것 같고 매너도 좋고 잔잔하면서도 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남성분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철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남자인 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상철님이 라이브 방송 안 나오셨거든요. 라방에 안 나오셔가지고 이제 전화 연결인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 연결해서 상철님은 지금 여자친구가 생기셨다고 또 허세를 부리셨다고 합니다. 진짜 끝까지 지기 싫어가지고. 상철님 스타일은 어떤지 우리가 봤잖아요. 옥수님한테 개같이 까이고 나서 아, 나도 원래 옥순이랑 거리 두려고 했어, 나도 원래 휴식 기간을 가지려고 했어, 나도 원래 아무렇지도 않았었어, 이런 얘기를 했었던 분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 라방 때 안 나오셔가지고 전화 연결했었는데 전화 연결해서 여자친구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철님이 라방에 안 나온 거는 못 나온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상철님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국가기밀 유출인가 그걸로. 상철님이 만든 뭐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에 원래 사진이 퍼지면 안 되는 대외비 같은 건데, 상철님은 자기 직업을 이제 올려치려다 보니까 제작진들한테 대외비 자료 사진 같은 것들을 넘겨줘가지고 그 사진이 퍼져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상철님의 항공우주 기업에서. 그래서 저기서 상철님한테 엄청난 수사리를 줬을 것 같거든요. 너 라방 때 나가지 말라고 이 새끼야, 라방 때 나가기만 해봐 이 새끼야 하면서 아예 외출 금지령 같은 거를 내렸을 것 같아. 그래서 상철님이 라방에 못 나오신 거는 자의가 아닌 타의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수님 같은 경우에도 미지근한 스탠스를 갖추고 있다가,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러죠, 남성성의 핵심은 책임감이라고. 근데 경수님은 아들이 나를 안 찾아줘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경수님이 여자도 잘 꼬시고 펀치란 거는 맞지만 알파남에서는 굉장히 멀어진 남자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에서 이번 기수 남자들은 다들 알파남이 되고 싶었지만 알파남이 되지 못한 그런 남자들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시게 받았습니다.
여성분들의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은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여태까지 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가지고 뭐 방송하러 나왔다 어쨌다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50대 50이 된 것 같아요. 생각이 50대 50이라 그랬잖아요. 영숙님이 뭐 영식님과의 어떤 만남 같은 거 있어서 라방 때 영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식님이 또 너무 별로였던 순간들이 또 여기서 또 나오는데, 영식님은 라방 때 자기도 영숙님을 계속 의심했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영업직이 맞나 싶었던 이유가 말을 어떻게 저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영숙님은 감싸주고 싶었으면은 감쌀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숙님이 지금 라방에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읍소를 했어요. 막 울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한테 가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연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기라고 하겠지만 저는 정말 실제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막 이러면서 막 울었단 말이야. 근데 영식님이 하는 말씀이 저도 의심했었어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저도 영숙님 뭐 진심 아닌 것 같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아니 불난지에 부채질을 하는 거야 계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왜 저러는 거지 저 사람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영숙님이 촬영 끝나고 나서도 영식님이 살고 있는 뭐 부산까지 찾아가고 막 이런 스탠스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건 것 같아. 나도 원래 의심을 했었다. 님들처럼 저도 의심을 했었지만 그게 아니다. 정말 진심이다. 우리 진심으로 정말 잘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말 주변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영숙님의 논란에 거의 박차를 가하는 식으로 아니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 불을 끄려고 기름을 더 붓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숙님은 지금 결국에는 영숙님의 본심이 어떨지는 영식님이랑 그래서 결국엔 뭐 재혼까지 가게 되는지 뭐 그런 정도를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영숙님이 지금 좀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라방 때 우는 거를 보니까 이게 100% 연기 눈물이라고 저는 딱히 막 보여지지는 않았어가지고 막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어차피 연기라고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마음이 아프기는 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숙님이 원래 20대 때부터 이렇게 외모가 이 정도로 출중했던 사람이 저는 제가 예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저도 아이 저거는 씨발 말도 안 되지 지가 예쁘다는 걸 어떻게 몰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했을 텐데, 영숙님은 그렇게 뚱뚱했었을 때 남자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다 보니까 저게 어느 정도는 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라방 때 보니까 영숙님도 조금 저는 안쓰럽긴 했습니다. 왜 안쓰러웠냐면 영식님 같은 남자랑 사귀어서 더 안쓰러웠어요. 영숙님은 오히려 정말 자존감 높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 너 진짜 예쁜 거야, 야 네가 여태까지 낯설 나왔던 여자들 다 씹어먹는다니까, 너 정도면 연예인급이야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영식님은 영숙님이 조금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려고 하면 그걸 계속 누르는 사람이어가지고 야 너 나대지마, 너 그렇게 예쁜 거 아니야, 내가 외모 볼 거였으면 난 순자랑 만났다니까, 너 그 급 아니야, 너 정신 차려, 너 메타인지해, 약간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영숙님이 영식님이랑 실제로 만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조금 안쓰러워졌습니다. 영숙 사람 볼 줄 모르는 바보, 그냥 영수 만나지. 맞아. 차라리 영숙님은 영수랑 만났으면은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알콩달콩하게 잘 살 텐데, 지금 영숙님도요 영식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지금 시간을 버릴 때가 아닌 게 91년생이면은 지금 빨리 애기 만들어가지고 빨리 애기 낳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영숙님도 애기를 원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면은 지금 진짜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 영숙님이 낯설 촬영하고 막 방송할 때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공격받을 만한 부분이 뭐 있었던 건 사실이기는 해도 막상 저분의 풀려가는 지금 인생을 보면은 많이 안타깝긴 한 것 같아서 저는 영숙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가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숙님은 뭐 딱히 뭐 사람들한테 욕먹었던 적도 없고 되게 처세 같은 것도 잘 하셨던 것 같고 해가지고, 정숙님은 이제 나와가지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도 잘 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순자님 같은 경우에는 막방에 약간 선을 넘을 뻔 하셨었어요. 마지막 방송에서 영수가 순자님한테 막 직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순자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숙 언니가 영수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 보니까 정숙이랑 영수를 이어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제가 만약에 정숙님이었으면은 마지막 방송을 봤을 때 순자한테 고맙기는커녕 기분이 나빴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정숙님 입장에서는 영수한테 거의 까였단 말이에요. 까인 입장인데
했는데 순자는 아이 저 남자는 내가 싫어. 그러니까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순자가 최상위 포식자고 그 다음이 영수, 그 다음이 정숙,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저였으면 싫었을 것 같아요. 이게 순자님은 계속 해가지고 영수님이 자기한테 들이대고 있는데 아 정숙 언니 알아보라니까. 정숙 언니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정숙 언니 알아봐 막 이러면서 영수님이 되게 열심히 게임을 해가지고 슈퍼데이트권을 땄단 말이야. 근데 순자님이 그러면은 내가 너랑 영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쓸 테니까 영수 오빠는 정숙 언니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써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영수님도 이게 뭐한 짓이지 하면서 약간 현타가 왔었는데 그래도 순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은 자기랑 데이트를 안 하겠다는 거야 순자님이. 그래가지고 영수님이 아우씨 이게 맞나 하면서 결국에는 정숙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써가지고 되게 뜨뜻미지근한 그 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순자님이 마지막에는 정말 선 넘는 오지랖을 부렸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을 뻔 하시긴 하셨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큰 욕은 안 드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영자님은 이제 뭐 마지막 방송에서는 뭐 딱히 막 그렇게 욕먹을 만한 부분은 없었고요. 왜냐면 둘 다 영철이랑 나가리가 됐었어가지고 둘이 이제 데이트를 나가긴 나갔었는데 뭐 그냥 영자님이 영철님한테 하셨던 말씀은 나는 솔직히 오빠가 막 그렇게까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닌데 내가 오빠가 만약에 되게 마음에 들었으면은 나는 오빠한테 되게 직진을 했을 타입이거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나는 솔직히 오빠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다. 그렇게까지. 근데 오빠가 나한테 먼저 돌직구로 직진을 막 이렇게 할 것처럼 해놓고 직진을 안 하니까 나는 그게 답답해가지고 나도 오빠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던 거는 맞아. 근데 내가 먼저 찾아갈 정도는 아니야. 근데 오빠도 안 찾아와.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답답했었던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막방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해명을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영자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사람 뒤에서 개, 얘 이런 말 했었던 거 있잖아. 거기에 대한 거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던 건지는 못 깨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혼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의사 선생님도 그거를 보셨을 거 아니야. 자기 직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휴가까지 줬을 거 아니야. 거기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본방을 봤을 텐데 그 한의사 선생님도 그럼 영자한테 한마디를 했었어야 됐잖아. 자기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자기도 환자 뒤에서 영자랑 둘이서 같이 낄낄대면서 아까 걔 봤어? 아까 걔 나한테 침 한 방 맞으러 왔는데 네가 그 입 잘 털어가지고 침 5방 맞게 했잖아. 걔 원래 한약 지어먹을 생각 없었는데 네가 입 잘 털어가지고 존나 호구처럼 한약 지어서 갔잖아. 너무 잘했어. 최고다 우리 영자. 막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확실히 인식을 했다면은 그 한의사 선생님이 영자한테 너 거기 나가서 제대로 해명해. 우리 한의원에서는 절대로 고객님들 환자분들한테 절대 그런 식으로 지칭하지 않는다고. 너 술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제대로 해명해야 돼 라고 저였다면은 특명을 내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영자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예 말도 없었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영철님한테 진상 부린 거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더라고. 환자들한테 예예 제재거린 거는 아예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게 무슨 잘못인지를 인지를 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옥수님한테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옥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옥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또 인트로 각도 잡아야 되잖아요. 옥수님께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옥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옥수님이 마지막 화에서 광수님을 먼저 부르러 가가지고 광수님 손을 잡아서 이끈 다음에 옥수님이 광수님을 먹이려고 이제 아침밥까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광수님한테 아련아련하게 보는 그 눈빛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옥수님한테 되게 쎄하다고 하면서 광수님이 만약에 옥수님이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식으로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옥수님은 그냥 개 미친 대문자 티티티티티티티셔가지고 그리고 약간 오글거리는 말을 못 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말과 행동이 다르면 행동만이 답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옥수님은 행동으로 증명을 하셨어. 광수님을 불러가지고 광수님이랑 이제 최종 커플이 거의 돼 가게니까 마지막 날에 광수님한테 아침밥을 진수성찬을 차려드렸어. 그러면서 지금 광수님이랑 만나면서도 라방 때 하는 말씀을 보니까 광수님한테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옥수님이 집안일 같은 거를 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진국인 여자구나. 야 저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왜냐면 옥수님은 그 영자님이 나 같이 영철 욕해줘 라는 그 타이밍에도 영자 너도 똑같아. 영철이가 너무했다고? 너도 똑같아. 네가 더 하면 더 했지. 그리고 영자님이 영철님 만나러
가기 싫다고 했는데도 야 아니야 네가 엎지른 물이야 네가 가서 수습하고 와 해가지고 거의 영자님 등을 떠밀면서 이제 보냈잖아. 그래서 옥수님은 여자들이 누구 욕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함부로 휩쓸릴 사람도 아니라는 것도 증명을 했었고, 그리고 남자한테 영자님 같은 경우는 말로만 자기가 애교를 부리고 행동 같은 걸로는 잘 못할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옥수님은 영자의 그 카드 카운터야. 옥수는 말로 안 해. 행동으로 조져버려. 말로 무슨 제가 남자친구랑 사귀면은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잘해주고요. 이런 것도 잘해주고 저런 것도 잘해주고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오히려 말로는 오글거리는 말을 못할 뿐이야. 제가 옥수님이 쎄하다고 했던 게 그거잖아. 광수님이랑 데이트 같은 거를 끝나고 나가지고 PD 인터뷰 때 그 부분에서 너무 설렜어요 라는 말을 안 해. 아니 다른 여자들은 그 부분 심쿵했어요 설렜어요 라고 하는데 옥순네 입에서는 심쿵이라든지 설렜다는 말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저거는 약간 저거 취집하려는 여자들 스탠스잖아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옥수님은 되게 설레는 저런 부분이 안 보이는데 라고 했었었는데 이 부분은 저의 실수입니다 진짜로. 두 분 결혼하면은 정말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옥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옥수님이 최고의 수혜자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광수님도 최고의 수혜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옥순이가 여기 나와가지고 86년생이면 이제 40이 넘었단 말이에요. 40 넘은 여자가 어디서 치과의사를 만나가지고 팔자를 피냐. 옥순이 정말 땡 잡았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남성분들 기준에서도 무조건 어린 여자랑 결혼하면은 인생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어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결혼 생활을 해본 남성분들은 알 거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여자가 최고예요. 결혼해서 살면은. 내가 아무리 12살, 16살, 18살, 25살 연하 여자랑 만나서 사귀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어지는 결혼을 하는 순간 이거는 개처망한 결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25살 어린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광수가 열심히 치과의사 하면서 밖에서 돈 벌어다 오는데 옥수님처럼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이러면은 불행한 결혼이란 말이야. 근데 옥수님은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줬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두 분 다 이번 기수 최대 수혜자라고 봅니다. 광수님 입장에서도 솔직히 옥수님이 외적으로만 보면은 솔직히 훨씬 상위권이잖아요. 그리고 옥수님 입장에서는 능력적으로만 보면은 광수님이 훨씬 더 상위권이고, 그래서 서로 궁합이 맞는 사람들끼리 잘 만났다고 봅니다. 두 분이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사시길 정말 응원합니다. 공주과 중에 탑티어임. 찡찡대지도 않고 생활력 있고. 맞아요. 진짜 자영업 해봐가지고 이전에 광수님이랑 결혼했던 여성분은 광수님이 지금 치과 의사도 거의 자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고충 같은 거를 이해도 못하고 바쁘다고 찡찡댔을 것 같은데 옥수님은 자기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광수님이 밖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집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휴식 같은 것도 잘할지도 잘 아실 것 같고, 서로 매출이 떨어지면은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잘 맞는 커플일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와이프랑 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와이프도 연예인이고 방송도 하고 그러고,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버고 방송도 해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일 같은 거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힘이 들고 어떤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해줘야 기분이 좋은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 어떤 일적인 부분으로 서로를 긁는 경우도 없고 서로 리스펙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수님이랑 옥수님도 그 부분에서 잘 맞아가지고 서로 배려할 거를 잘 배려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현숙님이랑 경수님도 마지막에 최종 커플이 되시기는 했지만 현커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뻔하기는 하죠. 경수님이 워낙 뜨뜻미지근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수님도 마지막 라방은 참석을 안 하셨었고요. 경수님은 뭐 심야 영화라도 보러 가셨나봐요. 어쨌든 그리고 정희님이랑 영호님은 이제 최종 커플이 돼서 현커까지 됐었다는 거를 말씀을 또 드렸었고요. 그래서 말도 많지 않았고 탈도 많지 않았던 이번 기수의 마지막 리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수는 그래서 이제 모태 솔로 특집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조금 하고 싶었어요. 이번 기수 마지막 리뷰를 하면서 저는 나는 솔로가 지금 기로에 섰다고 보거든요. 이제 나는 솔로 PD님 입장에서는 31기가 약이라면 약이고 독이라면 독이었을 것 같아. 31기에서 사람들이 도파민을 너무 치사량까지
올려버렸어. 이게 이번 32기가 재미없었던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재밌게 보려면 충분히 재미있을 포인트들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31기에 뽕을 너무 제대로 맞아버렸어. 이게 앞으로 31기를 넘어서는 기수가 나올까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 라방을 40만 명인가가 봤잖아. 그거를 어떻게 깰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 모태솔로 특집이라고 하는데 모태솔로 특집인데도 별 기대가 안 돼. 그래서 이게 나는 솔로가 이번에 만약에 모태솔로 특집까지 만약에 망한다고 치면은 휴식기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준치가 너무 올라갔어요. 옛날에 가수 싸이님이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이 너무 천국 같다. 지금 나는 천국 속에서 사는 것 같다. 하지만 후속곡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지옥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게 지금 이 나는 솔로 제작진들이 겪고 있는 심정일 것 같거든요. 31기를 뛰어넘는 빌런이 나오려면은 거의 그 청주 교도소 같은 데서 사람들 데려와야 돼요, 진짜로.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나는 솔로에 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이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파리피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방송을 여태까지 계속 챙겨보면서 아, 저러면 티가 나는구나. 나는 저런 티를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너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빌런들이 빌런인 거를 숨긴 상태로 면접을 보는 그런 스킬들도 나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피디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수가 33기잖아요. 33기까지 보고 나서 그때도 이제 너무 밋밋하고 막 이러면은 나는 솔로 팬들이 이제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이 밋밋했어도 아, 그래 어떻게 다 재밌겠냐, 어떻게 모든 기수가 재밌겠냐 하면서 다음 곡까지 한번 봐보자 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음 33기까지도 이렇게 노잼 기수가 되면은 확실하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생기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3기가 어떤 느낌인지를 확실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헤라 쉬었음 청년 특집 안 하나? 그러니까 저런 특집이면은, 그러니까 저게 딜레마라니까요. PD 입장에서 생각을 할래도요. 그러니까 정신병 특집, 뭐 쉬었음 청년 특집을 하는데 재미가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빠질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번 기수가 재미없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빠지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야. 찐텐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찐텐으로 빠지려면은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결국엔 그런 사람들은 파리피플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도 이제 골머리가 썩을 것 같아요. 존잘남 존잘녀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관종이어가지고 인스타 파리피플 공구파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또 데려다 놓으면은 재미가 없어져. 왜?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나는 솔로 짜는 것도 참 힘들기는 하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또 다음 주 첫 방송 때 누가 제일 쎄한지, 남자 중엔 누가 제일 쎄한지, 여자 중에서는 누가 제일 쎄한지 약간 이런 것들도 재미삼아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다이렉트로 평소에 안부 연락을 하라고 언성을 높인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약간 집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집을 할 때 돈을 보탰든지 하면은 소리 지를 자격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기승전 돈돈돈이라고 하시는 십선비들 나오실 수가 있는데, 아니 저는 뭐 어떤 주장을 하려면은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갖고 싶다면은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사님 결혼하면 돈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세요? 서로 맞벌이라는 가정. 요즘 트렌드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공용 통장에 나는 얼마 넣을게, 너도 얼마 넣어. 이제 데이트 통장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 자산은 따로 있고 서로 쓸 용돈은 또 따로 있고 약간 요런 식으로 이거 두 개는 서로 이제 터치를 안 하고, 저는 이게 상당히 그 맞벌이라는 가정하에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처럼 이제 굉장히 쿨한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약간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데이트 통장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연인들끼리 데이트 통장을 쓴다고 무조건 반반씩 넣는 게 아니다. 당연히 남자가 오빠야, 남자가 오빠고 나이가 많아, 그리고 어린 여자는 뭐 6살 어리고 막 이래, 그리고 여자는 막 대학생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남자 새끼가 우리 데이트 통장 써야 되니까 나도 한 달에
달에 30만원 넣을게 너도 30만원 넣어 이 지랄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나이 차이 나는 여자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나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남자는 예를 들어서 한 월 500 버는 능력남이야. 근데 여자는 한 250 벌어. 근데 이 상황에서 너랑 나랑 똑같이 50만원씩 넣어야 돼.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결혼 통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가 예를 들어 한 500 벌고 여자가 한 250 벌어. 그러면은 남자 쪽에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200만원 넣을 수 있고 여자 쪽에서는 한 100만원 넣을 수 있고 이 정도로 유도리 있게 가야지 이거를 뭐 서로서로가 완전히 똑같이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리섬님 애인이 있는 여자는 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쵸, 그게 맞죠. 왜냐면은 제가 무슨 도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인이 있는 여자를 내가 꼬셨어.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내 무의식에는 그 당장에는 좋겠죠. 당장에는 너무 좋고 막 진짜 막 이 여자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이러겠죠. 근데 이 여자는 결국에는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한눈을 파는 여자다라는 무의식이 각인이 돼요. 이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래가지고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 여자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을 때 다른 남자한테 넘어왔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애인 있는 여자를 내가 꼬셔서 이제 사귀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그 여자랑 그냥 잠깐 놀고 말 사이라고 하면은 내가 도덕성만 버린다면은 그냥 꼬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내가 진짜 진심 찐텐으로 사랑을 해서 이 여자랑 100년애로를 하고 싶다 하면은 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죠. 하이닉스 괜찮으신가요? 저희는 큰일 났는데. 근데 이게 그 주식을, 그러니까 이번에 시작하신 분들은 많이 이제 어질어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예요. 진짜로. 그 예전에 제가 코인 잘못 들어갔을 때 내가 잘못 들어갔었다 하면서 손절한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저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거는 일단은 반도체 AI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AI는 이제 미래 그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산업인데 AI는 결국에는 계속해가지고 우상향을 할 거고 지금 너무나 많은 갑자기 그 사람들이 광기로 대출까지 껴가지고 막 신용 매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조금 있는 거고 그 되게 유명한 주식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투가 이건데 실제 장투는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지금 약간 이쯤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멀리서 봤을 때는 저는 우상향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투자 같은 거는 당장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투자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왜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놓치면은 뭔가 영영 이 가격대가 안 올 것 같고 이 생각 때문에 계속 몰빵을 하잖아. 현금 비중을 아예 안 가져갖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저는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진짜 미친 작전주 같은 거에 물리지 않은 이상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급은 결국엔 두면은 다시 우상향을 할 거라서 저는 솔직히 하이닉스 막 난리라고 하는데 아우 이거 주식 안 해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하구나 그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태원 회장님도 오늘인가 어젠가 50억인가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다고 판단했나봐요. 그래서 개인 자산으로 그 정도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진짜 그 재벌급의 정보망으로 봤을 때도 찐 바닥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이게 워낙 그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 개미들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이제 팍팍팍 떨어지는 걸 처음 겪다 보니까 막 패닉셀 했다가 좀 오른다 싶으니까 뭐 다시 사야 되나? 이거 사실 주식이나 코인 처음 시작할 때 다 겪는 거 기는 하거든요.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이거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팔사팔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패닉셀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진짜 1도 안 불안하거든요. 저도 막 이거 떨어진 거는 알겠는데 제 주변 유튜버들이나 제 주변 뭐 자산가들 다 하나도 안 불안해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처음 투자한 사람들이 이런 장을 이제 처음 겪어봤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장이 처음이기는 하죠.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더 꼬라박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근거 없는데 지금 투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불안하고 이런 거는 아예 없습니다. 코인은 마이너스 얼마나 보셨어요? 근데 이런 거 또 얘기해봤자 괜히 이상한 기사만 뜨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기사 뜰 정도로 마이너스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선님 남자는 가성비 한남이 많은데 왜 여자들은 가성비를 따지는 여자는 없고 일반적으로 모은 돈이 적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영상 뭐 찍은 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 몇 년 전이기는 하니까
대부분의 경우, 다는 아닙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능적으로 돈을 모으고 뭐를 하고 그럴 때 나와 미래 아내 그리고 미래 자식까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미래를 그려요. 그래가지고 저축 같은 것도 최대한 아껴서 하려는 심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기준에서는 내가 버는 돈, 내가 모으는 돈의 기준은 최소 3인이라는 거예요. 3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때 아, 나 충분히 버는구나. 3인 정도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여졌을 때 아, 나 충분히 벌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대부분 나 혼자 먹고 살 정도 벌면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애초에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여자들의 그 무의식 그 정도에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보기는 해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부담이 조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도 변했죠. 남자들도 이제 결혼 같은 거 포기한 남자들도 많고 아 그냥 혼자서 집에서 나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고 단칸방 하나 있으면 되고 밥 같은 거 그냥 대충대충 먹고 컵라면만 있으면 되고 나는 게임이나 하면서 평생 혼자 살래 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소소하게 사는 남자들도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들은 대부분 아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내가 여기서 왜 더 벌어야 돼?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티셔츠 말에 발송한다 했는데 내일 올까요? 아직 발송 지연만 떠 있어서요. 지금 주문 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내일 입고는 될 건데 내일부터 이제 주문하신 순서대로 순차 발송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다 발송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신 분들 저희 쇼핑몰 가면 우측 하단에 그 고객센터 있거든요. 고객센터 카톡 거기에다가 구매 확정 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은 적립금 5,000원 들어갈 겁니다. 장당 5,000원 이에요. 티셔츠를 본인이 뭐 한 5장 사셨다면은 5,25에서 25,000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오래 기다리셨는데 받았어 옷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무료 반품 해드리겠습니다. 배송비 제가 다 부담하고 반바지 3개 샀는데 이거 후기 써도 적립금 나와요? 당연하죠. 그냥 단순 텍스트 후기는 500원이고 포토 후기는 1,000원인가? 뜬금없지만 헤어라인 이식하면 꼬불머리 된다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이마 라인 보니까 저도 하고 싶어졌어요. 꼬불머리 된다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원래 머리 자체가 꼬불머리여가지고 머리 자체가 원래 저는 곱슬이 엄청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머리를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좀 피는 겁니다. 앞머리만. 저는 헤어라인 이식 저는 진짜 무조건 추천합니다. 제가 살면서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돈 들여서 제 몸에 뭐 한 것 중에 일단 이 치아 교정이랑 그리고 두 번째가 라식 수술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헤어라인입니다. 반대로 이거는 괜히 했다 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이마 보톡스. 이마에 보톡스를 맞으면요 눈썹이 안 들려요. 동양인들이 거의 이제 눈썹으로 눈을 뜨거든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이거 3번 속았어요 벌써. 제가 이렇게 들면은 여기 이마에 주름이 좀 가요. 근데 어디 뭐 피부과 갈 때마다 이마 보톡스를 다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맞았었죠. 저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피부과 가가지고 관리하려고 그럴 때 이마 보톡스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모르고 맞았어요. 근데 이제 사무라이 눈썹이라는 부작용이 오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톡스를 맞다 보니까 여기만 이제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은 눈썹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로 다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별 쇼를 다 했어. 뭐 피부과 다시 가면은 자기네들이 그럼 여기다가도 좀 이걸 놔주겠다 그래요. 보톡스를. 그러니까 이 보톡스라는 게 근육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육이 안 움직이게. 그래서 여기를 맞았는데도 결국에는 계속 여기만 들려요. 여기만 들려가지고 너무 짜증이 화딱지가 났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보톡스는 사라지기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는 이제 3에서 6개월인가? 6개월에 한 번씩인가 이제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 다른 피부과에 갔더니 다른 피부과에서도 이걸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저번에 맞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이거 이마는 안 맞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건 거기가 못하는 거래. 하는 말 다 똑같아. 거기가 못하는 거래.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거기가 존나 돌팔이 피부과였구나 해가지고 맞았는데 또 이 지랄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길 또 찾아갔죠. 아니 이거 여기서 맞으면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한번 또 따졌죠. 그랬더니 또 똑같아. 또 여기에다가도 놔준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놨는데 또 막 아야 똑같아. 그래서 3번째 이제 다른 데를 갔어. 다른 데서도 아 여태까지 했던 데가 못하는 거래. 또 맞았는데 또 그 지랄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마 보톡스 절대 안 맞으려고
그리고 또 절대 안 맞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턱보톡스. 턱보톡스가 제가 이제 남성분들한테 이제 추천한 적도 있기는 한데, 턱보톡스를 무조건 비추천하는 건 아니고 턱만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작은 얼굴 보톡스라고 해가지고 보톡스를 이쪽에다가 사이드에다가 다 놔주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 턱만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턱만 맞으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거나 이렇게 씹을 때 여기 근육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턱만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보상작용으로 여기가 졸라 펌핑이 됩니다. 이 사이드가 졸라 펌핑이 돼가지고 턱에 근육이 없으니까, 턱에 근육이 안 움직이니까 여기 근육으로 씹을 때 근육을 다 써버리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커져요. 저는 안 그래도 얼굴이 커가지고 이 옆쪽이 큰 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솔직히 남자가 턱 좀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에는 이제 턱 보톡스를 안 맞고 보톡스 맞을 때 여기만 맞아요. 그냥 차라리 턱은 좀 뽑을 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서구권 이런 남자들은 사각형으로 보이게 턱 수술을 오히려 하잖아. 그게 테스토스테론의 상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남자는 여기가 너무 갸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여기를 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광대 보톡스 같은 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번 속았으면 피가 거꾸로 솟았겠네요. 그러니까 다들 왜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여태까지 맞았을 때마다 안 맞았다는데 계속 자기는 다르대, 자기는 다르대. 이섭님 연애 강의에서 알려주신 1단계 외모 개선 방법 알려줬는데도 외모 승인제 파티 입밴당하고 드라마틱한 외모 개선까지 나는지 모르겠는데 성형을 해야 할까요? 30대 중반인데 이때라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대로 뭐 됐는지가 일단은 확인은 해봐야 되기는 하는데, 왜냐면은 막 비비 같은 거 바르라든지 막 파데 같은 거 하라고 하면은 남자들 진짜 너무 티나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는 꾸민다고 꾸몄는데 안 꾸민 게 더 나을 정도로 꾸미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씨 꾸며도 아무 의미 없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본인이 정말 제대로 꾸미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증이 조금 필요하기는 하고, 그게 맞다면 성형수술 저는 30대 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르비크 반팔 셔츠는 올해에는 만들 계획이 없어요. 올해는 이제 8월 한 달 남았잖아요, 여름이. 그래서 지금 뭐 만들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왜냐면 지금 만들어봤자 이제 뭐 생산되고 디자인 하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 겨울 거 만들고 있어요, 겨울 거. 겨울 거 지금 만드는 것도 솔직히 좀 늦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나올 거 코트 2종이랑 가디건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고, 니트 만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라서 지금 반팔을 만드는 건 미친 짓입니다. 혹시 공구는 안 하시나요? 여자들은 살 수 있는 게 얼마 없는 것 같아서요. 나도 사고 싶다 리섭트. 그래서 공구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실제로 제가 막 공구 제한이 진짜 많이 오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제품들을 일단은 보내줘라, 보내주고 내가 써보든지 먹어보든지 해서 효과가 있고 내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거여야지 제가 공구를 자신있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썩 그렇게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선님 감기 걸리셨는데도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기 걸렸다고 회사 안 나가는 분들 있나요? 다 똑같은 거지. 빚이 2천만 원 있는데 아이폰 17 프로 18개월 할부로 질렀어요. 어떡하죠? 환불할까요? 환불하셔야죠. 미친 새끼세요? 정신 차리세요. 야씨, 나도 지금 갤럭시 24? 저는 갤럭시가 지금 뭔지도 몰라요. 언제 산 건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저는 폰을 고장나기 전에 안 바꿉니다. 제가 폰을 바꾸는 거는 고장나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24년도에 바꿨을 때도 고장나서 바꿨어요. 그 전에 썼던 게 S2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저런 거에 돈을 쓰는 거야. 이섭님 해외여행 안 좋아하신다고 말하셨는데 의견 그대로신가요? 죽기 전에 여러 여행지 안 가보고 죽으면 아쉽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 네, 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제가 가보고 싶은 데는 많거든요. 가보고 싶은 데가 피라미드 보고 싶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되게 멋진 호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수인가 강인가? 루이스, 레이크 루이스, 레이크니까 호수겠네요. 굉장히 멋있는 그 호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약간 남극이나 북극 같은 데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모아이 석상 있잖아요. 모아이 석상 같은 것도 되게 보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저의 이 호기심을 귀찮음이 이깁니다. 호기심 대 귀찮음이 싸워서 귀찮음이 저는 압도적으로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거 보고 싶은데? 근데 거기를 가려면 막 10몇 시간 비행기 타야 되고, 비행기에서 또
내려가지고 뭐 차 타고 어디 들어가야 되고 거기 가면은 막 더워 죽겠고 그 어떤 시설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열악한 조건들을 내가 이겨가면서 그거를 꼭 봐야 되나? 아니 안 봐도 될 것 같아. 약간 이 정도 느낌. 예를 들어 저한테 순간이동 같은 초능력이 생기면은 다 가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막 몇 시간씩 걸려서 거기를 가봐야겠다. 그것까지는 저는 아니에요. 황정민 이센스 같이 시간이 지난 후 폭로 고소하는 여자들 구별하는 법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또 이 얘기하면은 안 좋아하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빨리 걸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거는 그냥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꼭 어떤 인플루언서나 막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논란이 되는 얘기라서 확률적으로 저런 식의 이제 정신이 조금 건강치 못한 여자를 걸르는 방법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아시죠? 이게 중첩이 될수록 확률이 올라가는데 뭐 문신, 흡연,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하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고 뭐 직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거에서 이제 걸러지는 거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직장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그 외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그 정병력, 메네라녀 이런 거를 구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로도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 강남성괴 얼굴 있잖아요. 다 똑같이 하는 성형 같은 거 있잖아. 코가 너무 뾰족하고 막 얼굴 누가 봐도 진짜 막 턱을 말도 안 되게 깎아놓고 눈 같은 것도 막 진짜 막 말이 안 되게 성형수술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게 이쁘다고 생각하고 막 가슴 수술 같은 것도 진짜 막 이따맣게 해가지고 거의 막 보일랑 말랑하게 그 하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 제정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구나. 다 솔직히 다 생각하는 거잖아.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쌍수하려고 발품 손품 중인데 힘드네요. 좋은 병원 찾는 게 참 어렵다. 근데 쌍수는 또 그것도 크긴 하더라고요. 그 후기도 후기인데 살성이라 그러나? 이게 쌍수가 되게 티가 많이 나는 살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살 두께가 좀 두꺼우면은 뭐 그렇다고 했던가 그런 것 같은데 쌍수도 잘 되면 진짜 인생이 역전되는데 조금 이렇게 살성이 안 맞는 분들은 아무리 잘하는 데 가서 해도 티가 나기는 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32기 나는 솔로 영자님 같은 경우에도 쌍수 한 게 솔직히 티가 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눈 깜빡일 때 같은 거 보면은 칼자국이 엄청 선명하게 나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어디 못하는 데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살성이 그냥 그런 거라고 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확실히 티가 나도 안 한 것보다는 웬만하면 여자들은 낫기는 한 것 같아요. 쌍수를 하는 게.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여자가 쌍수했다고 그거를 뭐 성괴년에 걸러야겠다 이런 시대도 솔직히 아니고 쌍수는 요즘에 뭐 감출만한 그 성형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강인숙 학생 질문이 있습니다. 소개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상대 여성분이 검사나 판사인 경우에 만나서 상대방 직업을 너무 올려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두 번 멋있다고 해주는 게 낫나요? 저는 학력은 좋지만 직업은 평범해요. 좋은 직업을 가진 여성과 소개팅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궁금해요. 제 강의의 본질은 결국엔 그거잖아요. 본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강의의 내용을 다 체화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대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을 만나려고 해도 거기에 영향받지 마라. 제가 픽업 아티스트들의 연애 방식을 까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픽업 아티스트들은요 실제 걔네들이 돈 받고 파는 강의에 있는 그 일부분입니다. 어디 클럽이나 뭐 압구정 같은 데서 연예인을 보면은 연예인을 모르는 척 해야 된대요. 그래야 상대와 나의 프레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 연예인을 알아보는 순간 나는 자동으로 의리되고 그 연예인은 갑이 된다는 논리예요. 그 유튜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용찬호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용찬호 같은 경우에 맨날 하는 말이 나는 그 새끼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는 알더라 하면서 이게 되게 우월감을 뽐내잖아. 근데 저는 반대라 그랬잖아요. 저는 오히려 어떤 유튜버들 모임 있는데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막 이렇게 알아보고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리섭님 구독자요 하면은 저는 이게 솔직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저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몰래 가가지고 근데 저분은 채널명이 뭐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 화장실이라든지 가가지고 그분 영상을 저는 오히려 봐요. 본 다음에 조회수 제일 높은 게 이 영상이구나 이걸로 유명해졌구나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시 가가지고 저 그 영상 진짜 재밌게 봤었다고 하면서 방금 봤는데 원래 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판사나 검사를 내가 실제로 리스펙하면은 실제로 리스펙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별로 뭐 리스펙할 만한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올려쳐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올려칠 필요도 없고 내려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 여자의 직업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면 멋있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연예인을 만나는데 너무 팬이었으면은 팬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까지 올려줄 필요도 없어요. 굳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모르는데 뭐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 막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여자가 직업을 말했어요. 진짜 멋있는 직업이야. 그러면 와 진짜 멋있다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얘기 자체가 이미 소개팅을 하기 전부터 상대의 직업에 영향을 너무 세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 마인드 자체가 이미 소개팅 상대한테 내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부터 지금 면접자의 마인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러면은 처음부터 되게 매력적인 남자의 바이브가 안 나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멋있으면 멋있다, 멋없으면 굳이 멋없다는 얘기까지 할 필요 없죠. 근데 멋있으면은 멋있다고 리스펙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저 자세로 저 같은 일반 뭐 회사원, 일반 공무원 나부랭이를 그 남자친구로 두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스탠스까지 가라는 건 아니지만 멋있으면 멋있다 해도 되고, 원래 알고 있었으면 원래 알고 있었다 해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리서님 강의 들으니 여자친구나 썸녀 정도는 쉽게 생기더군요. 괜히 10,000명 넘게 구매해서 본 게 아닙니다.